자, 제가 이런 어떤 모양을, 이러한 뚜껑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받침대를 하나 만들고 싶다. 자, 모양을 이렇게 엎으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제품을 만들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붕어빵은 어떻습니까? 틀을 벌려서 밀가루 넣고 팥 넣고 뚜껑 덮어서 구우면 되는데, 플라스틱 제품은 이러한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틀. 그 틀을 우리는 금형이라 부르고요. 자, 붕어빵은 오픈된 상태에서 밀가루 팥 넣지만은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은 이렇게 꽉 막힌 틀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은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게 되면 녹습니다. 녹은 액을 여기에 구멍을 하나 내서 이렇게 갖다 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꽉 차겠죠. 이렇게 꽉 차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굳겠죠. 굳으면 뚜껑 딱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딱 뽑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사출 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틀을 갖다가 우리는 틀이라는 말보다는 금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려 그러면 그 제품에 맞는 틀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책상에 앞에 보시면 키보드 있죠, 키보드. 키보드 보시면 키보드 모양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많죠. 뭐 스페이스바 틀리고 엔터키 틀리고 시프트키 틀리고 ESC 틀리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스페이스바 키보드 하나 만들려 그러면 이틀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틀. 그 다음에 엔터키 필요해도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시프트키 만들어도 요게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러면 키보드를 만들려 그러면 최소 뭐 몇십 개의 어떤 그러한 틀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플라스틱을 이제 틀이 필요할 거고요. 자, 그런데 그 틀의 모양은 조금 전에 봤던 붕어빵의 모양의 틀보가 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 앞에서 본 그림은 좀 단순한 틀의 모양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용액을 주입을 해서 자동으로 개폐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토출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장치가 다 붙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금형이라 부르는데 실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실제 플라스틱 액을 녹여서 이렇게 주입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출 성형기라 부르고요. 그 다음 사출 성형기에 이렇게 사출 구멍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공기청정기 케이스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출 금형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최소, 자, 여기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요만한 거 하나 있죠. 요만한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요만한 틀이 필요한 거예요. 금형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 금형 뭐 2, 300만 원에서부터, 단순한 거는 2,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겠지만은 실제 복잡한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억대까지 넘어가는 금형들이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까 키보드가 만약에 1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금형비 하나 얼마? 금형비 하나 한 200만 원씩 10개를 잡게 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이렇게 단순한 요것도라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도 틀이 필요하니까 최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의 틀을 만들어야 돼, 금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3D 프린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다 했겠습니까? 요 사출 구명을 통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만들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으로만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죠. 기업들은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지만은 개인은 할 수가 없었죠. 근데 3D 프린터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3D 프린터. 3D 프린터가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재료만 있으면 되죠. 재료만 있으면
틀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입체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기업도 좋아했겠지만은 기업보다 더 좋아했던 거는 누구냐면 메이커들입니다. 메이커.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것들도 한번 보시면 요런 것들이 금형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철판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금형이고요. 요런 것들은 입체적인 어떤 철판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금형의 그림이 됩니다. 그림 요거 같은 경우는 금형의 어떤 형상이고요. 실제로 같은 요런 것들도 다 금형의 모양입니다. 실제 요런 요거는 제품이고 요거는 금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사출 성형기고요. 요건 프레스 성형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어떤 형상 똑같은 제품의 모양성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쿠키 틀 들어보셨잖아요. 쿠키 틀, 쿠키 몰드, 아니면 이런 거 보시면 비누 틀, 비누 몰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그보다 좀 기계장치가 좀 들어간 복잡한 게겠지만은 기계적인 용어로서 우리는 금형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요게 석고틀입니다. 석고틀. 요거는 석고고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석고틀을 만들었고 실리콘 틀을 만들었고 실리콘 틀을 이용해서 요렇게 제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석고인데 3D 프린터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내고요. 요걸 만약에 이게 3D 프린터 지금 사진이 없었는데 여기 3D 프린터 만드는 제품이면 요걸 이용해서 실리콘 몰드를 만들고 실리콘 틀을 만들고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틀이나 몰드나 금형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D 프린터는 틀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3D 프린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뭐냐면 쿠키 틀입니다. 쿠키 틀인데 자, 요거는 뭐 가야 유물에 대해서 형상화 시킨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를 만들었죠. 요것들도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출 성형, 사출 성형,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하는 방법에는 이전에는 사출 성형, 사출 금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플라스틱 성형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틀이 없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성형용 3D 프린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나서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금속이죠, 금속. 그래서 금속 3D 프린터.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어떤 금속 제품을 플라스틱 용액을 녹여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금속 3D 프린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게 보급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프레스라는 걸 좀 설명을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동차 같은 데 보시면 자동차에는 가쪽에 있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데기. 껍데기는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장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장재 같은 경우는 아까 사출 성형이라는 걸 이용했고요. 그 바깥에 있는 철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철판 같은 경우는 프레스 꽉 눌러서 만드는 어떤 그런 거 프레스 금형 아니면 프레스 성형을 이용을 했는데 이게 대처되기 시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점징 성형이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포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어떤 성형 방법이 많이 대중화되어지지 않고요. 연구소나 학교에서 연구하는 과정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실질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구를 가지고 누려서 철판은 꾹꾹 누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뭉퉁한 거 가지고 철판을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홈이 쭉 나가서 쭉 늘어나죠. 약간 연성의 어떤 철판 같은 경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이렉트 폼 점징 성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금속 판재 성형용 3D 프린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 공구입니다. 철판을 밑에서 잡아당기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여러분을 눌러주게 되면
요렇게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이렉트 포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곧 연구가 되고 나면 아마 대중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걸 하나 만들려면 프레스 금형을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프레스 금형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게 되고요. 기계 장치도 프레스 금형 자체도 프레스 기기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향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연구 단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